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조건, 45일 안에 지정 프로젝트에 자금 투입, 그리고 수익은 미국이 대부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7월 말 한국과 미국은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를 마련하는 큰 틀에 합의했죠. 하지만 세부 조건은 여전히 충돌 중입니다. 일본은 이미 미국과 MOU를 맺었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대통령이나 상무부가 지정한 프로젝트에 45일 내 자금을 집행할 것, 그리고 원금 회수 전엔 수익을 50대 50, 원금 회수 후엔 미국 90%, 일본 10%로 전환되죠. 일본은 이걸 받아들였고 9월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27.5%에서 15%로 떨어집니다. 한국엔 일본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안이 거론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원금 회수 전엔 미국 10%, 한국 90%, 회수 후엔 미국 90%, 한국 10%라는 구조입니다. 또 미국은 대출 보증이 아니라 현금 직접 투자를 강조하고 있죠. 리 상무장관은 CNBC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y saw the Japanese now, so there's no flexibility, right? The Japanese signed the contract. The Koreans either accept that deal or pay the tariff.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라. 유연함은 없다. 일본이 혜택을 받는 사이 한국은 서명이 늦어져 자동차 관세 25%가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한국은 단호합니다. 국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건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이익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합니까?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특히 45일 내 현금 집행은 한국 외환시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달러 유동성 안전판이 두텁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투자처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수익 대부분을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는 국내 수용성도 낮습니다. 이번 협상은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LNG, 핵심 광물 같은 전략 산업 프로젝트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일본은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탐색 중이죠. 관세 15% 혜택과 3,500억 달러 조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트럼프, 현대 LG 배터리 공장 단속 뒤 한국 전문가 미국인 교육시켜야 한다 발언. 배터리 공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배터리를 생산할 때 지금 이 나라의 당장은 배터리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도와 일부 한국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미국민을 교육시켜 복잡한 일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게 배터리 제조업만이 아니라 컴퓨터 혹은 조선업까지 말이죠. 한국인 노동자 350명 체포 사건. 트럼프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배터리, 컴퓨터, 조선 등 첨단 산업은 외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인을 다시 훈련시키려면 그 일을 하는 전문가를 잠시 데려와야 한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불법은 불법이라며 IC의 단속은 옳았다고 인정. 그러면서도 한국과는 훌륭한 관계, 투자는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다시 한번 합법적으로 전문가를 데려오라며 미국 노동자 고용과 훈련을 입국하는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 트럼프의 새로운 카드일까요? 이번 발언 가볍게 넘어가될 문제일까요? 한국인 300여 명, 미국 단속 7일 만에 전 세계로 귀국. 그 영토 내에는 체포되어 있는 거니까 수갑을 채워서 버스로 이송하겠다. 그래서 우린 절대 안 된다. 근데 그걸로 계속 밀고 당기고 있는 와중에 소지품 돌려주고 이제 이게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뭐 그렇게 논쟁을 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돌려주고 있다가 중단했다고 해요. 백악관의 지시다. 사실은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거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아니 뭐 미국인들이 뭐 여행 비자 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거의 다 그러고 있지 않아요? 미국 땅에서 체포된 이상 수갑을 채워 이동시켰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체포된 지 7일 만인 한국 시간 11일 오후 3시 16분 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한 명을 제외한 한국인 316명 모두 수갑 없이 구금시설을 나와 버스 8대 나눠 타고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한국 시간 12일 새벽 1시 대한항공 견색에 외국인 포함 총 330명이 출발하여 한국 시간 12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의 강한 거부 의사가 전달되면서 백악관도 수갑 없이 이동하는 걸 허용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 그저 단속으로 끝난 일일까요? 아니면 백악관이 한국을 장기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신호였을까요? 9월 22일 정부가 전 국민 90%에게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합니다. 1인당 10만 원, 신청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급 방식은 1차와 동일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 남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대상은 소득 하위 90% 가구입니다. 상위 10%는 제외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작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가구가 해당합니다.
판정은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며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인 직장 가입자의 연봉 약 7,450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타인 가구 기준 건보료 약 51만 원이 컷오프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이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참고 수치입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보완점도 있습니다. 매출 30억 원 이상 지역 생협 매장도 사용처에 포함됐고, 군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쿠폰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참고로 지난 1차 소비 쿠폰은 신청률 98.9%, 9조 원 이상이 지급됐습니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뜻이죠. 정리하면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대상은 전 국민 90%, 상위 10%는 재산소득 기준으로 제외. 지급은 가구 단위, 신청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20만 원 쿠폰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요? 트로트 왕세자 정동원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 중 영상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2023년 당시 만 16세였던 정동원이 경남 하동에서 트럭을 무면허 운전한 영상이 발견됐습니다. 이 영상은 훗날 공갈범 일당이 확보해 정동원을 상대로 협박에 사용했습니다. 2025년 3월 일당 3명은 5억 원 내라, 아니면 영상을 퍼뜨리겠다 협박. 정동원 측은 약 1억 원을 건네고 휴대폰을 돌려받았으며 경찰은 곧바로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문제의 영상 속 장면은 단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정해 2025년 6월 검찰에 송치, 현재는 서울서부지검이 정식으로 수사 중입니다. 사실 정동원은 이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23일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됐죠. 당시 면허 취득 이틀 만의 일이었고, 초범 미성년자 사유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행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과거 선처 이력이 있는 만큼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과연 정동원은 이번 위기를 단순 실수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까요?